안녕하세요. 원래통계학 이원호입니다. 오늘은 제3장 확률과 확률 분포 두 번째 강의로서요. 한계 확률과 조건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하는 확률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. 또 확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정의 간단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결합 확률을 소개를 했는데,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시행, 실험, 사건들에 대한 확률로서 예를 들면 동전을 두 번 던진다든지 무슨 주사를 두 번 던진다든지 한 번 던질 때와 좀 다르겠죠. 또 사람에 대해서 키만 재는 것이 아니라, 키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몸무게를 두 가지 전부 측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결합 확률 분포에 이어서 한계 확률 또 조건부 확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계 확률이라는 것은 결합 확률의 두 가지만 있다고 그러죠. 두 가지 시행이 있다고 할 때 어느 한 시행에 대한 확률 표의 주변에 적는다. 그래서 주변 확률이라고도 한다. 자, 지난번에 들었던 A 회사의 결근자 수와 B 회사의 결근자 수에 대한 결합 확률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. 이 예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A 회사 결근자 수 0, 1, 2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. 이 표에서 그럴 경우 B 결근자 수는, B 회사의 결근자 수는 몇 명이든 상관없이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0명일 때의 확률, 1명일 때의 확률, 2명일 때의 확률을 좀 보자는 거예요. 그러면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0명일 때 B 회사 결근자 수는 관계없이 어때도 좋다. 그럴 경우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합한 0.2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0.2가 되는 거고요. A 회사의 1명, B 회사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1명일 확률, 이것은 0.5가 되겠습니다. 2명일 확률은 당연히 0.3이 되겠죠. 그러면 B 회사의 결근자 수만 보자고 할 때 A 회사의 결근자 수에 상관없이요. 그러면 여기 나온 값 0.1. 요 세 개의 합 0.3. 또 2명일 확률은 요 값이죠. 0.45. 3명일 확률은 0.15. 이렇게 주변에 적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식으로 표현하면 이 식을 금방 이해를 못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. A 회사의 결근자 수 0명, 1명, 2명 그렇게 되는데, 그거는 A 0명일 때 모든 B에 대해서 합해라. 모든 B에 대해서 합해서 0.2가 된다. 그 이야기예요. 이 식이. 이 식은 B 회사의 결근자 수에 대한 확률이므로 A 회사 상관없이 A 회사에 대한 결합 확률들의 A 회사에 대한 것을 모두 합하면 B 회사의 결근자 수에 대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. 어려운 점이 사실 없죠? 여기까지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조건 확률, 조건부 확률, conditional probability가 있는데,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확률입니다. 결합 확률 분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결합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어느 한 시행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, 한 시행에 대한 결과를 알았어요. 다른 시행의 결과들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한 시행의 표본공간 S1의 A가 주어졌을 때, 표본공간 S1에 A가 주어졌을 때, 다른 시행의 표본공간 B2의 결과, 말하자면 부분집합, 이 집합 이야기를 가급적 제가 하지 않는데요. A2의 어떤 결과에 대한 확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probability S2의 부분집합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확률이다. 뭐가? A가 주어졌을 때,
그래서 기분 A죠. A가 주어졌을 때 S2의 부분집합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리고 확률이기 때문에 다음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. 앞에서도 그랬어요. 이게 이제 조건식 같은 건데 확률이라는 것의 조건식 같은 겁니다. S2의 임의 B에 대해서 그 조건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. 뭐 우리 아는 거죠. 예, 전에도 그랬었죠. 또 전체 S2 표본 공간 S2에 대한 확률은 A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1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거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표현 방식만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. 예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가 1로 주어졌을 때, 즉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1일 때 1로 주어졌어요. 이게 주어졌을 때, 예, B 회사의 결근자 수는 0명, 1명, 2명, 3명일 수 있죠. 0명, 1명, 2명, 3명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요것들의 확률이 어떻게 되나? A가 주어졌어요. 1명이야. A 회사는 1명이 주어졌어. 그래서 B 회사의 결근자 수가 0일 때, 0.05인데 저것을 0.5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A 회사가 1명 결근했을 때 B 회사가 1명 결근했을 경우는 0.1을 0.5로 나눠줍니다. 2명 결근했을 때 0.25를 0.5로 나눠줍니다. 3명 결근한 확률은 0.1을 0.5로 나눠줍니다. 왜 0.5로 나눠주는가? 0.5로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0.5로 이미 주어졌어요.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 테두리 안에서 B가 0일 때, 1일 때, 2일 때, 3일 때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0.5로 나눠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편안한 이해가 아닐까요? 예. B가 주어졌을 때도 뭐 똑같습니다. 그건 예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조건 확률의 계산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예, 이런 식으로 외웠을 겁니다. 고등학교 때 이런 조건 확률을 배울 때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한 확률, 이게 한계 확률이죠. 예, 주어진 것에 대한 확률 분의 B 인터섹션 A. 그래서 이제 집합도 배우고 사실 확률을 배우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뭐 집합까지 배울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집합 얘기는 거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요거는 B도 일어나고 A도 일어날 확률이라는 이야기예요. 자, 말로 하면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. 조건 확률은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서 A가 주어졌으니까 A는 이미 일어났죠.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모두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눈 것이다. 예, 왜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눠요? 조건 확률의 합이 1.0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. 앞에서 잠깐 설명을 이미 사실은 이 부분 했습니다. 자, 같은 예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. A 회사 결근자 수가 2명일 때, B 회사 결근자 수가 1명일 확률. 요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주어졌어요? A 회사 결근자 수가 2명일 때, B 회사 결근자 수가 1명일 확률. 이런 표에서 이해를 하자고요. 예, 저런 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이해를 하자고요. A 회사에 2명이 주어졌어요. 그런데 B 회사에 1명일 확률. 요거죠. 요 부분. 예. 그래서 0.15를 주어진 것에 대한 확률 0.3으로 나눈 겁니다. 예.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. B 회사 결근자 수가 2명 이상일 때, 여기에요.
두 명 이상일 때. 이렇게 정해진 거야. 2명 아니면 3명, 여기죠. 뭐, 여기까지. 예. 2명 이상일 때, 식으로 표현을 하면, B 회사의 결근자 수가 2명 이상일 때,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2명일 확률. 예. 이 부분이 주어졌어요. 2명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근데 A 회사 결근자 수가 2명일 때, A 회사 결근자 수가 2명일 때, 이 부분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2명 이상일 확률은 이쪽에 0.45 더하기 0.15, 0.6으로 이게 주어졌다는 거죠. 2명 이상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2명일 확률, 요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요것들 합하면 0.15입니다. 그렇죠? 예. 자, 그러면 똑같은 것을 0명일 때 B 회사의 결근자 수가 2명 이상이 주어졌을 때 A가 0일 경우 확률 0.6분의 A가 0이다. 0 얼마입니까? 0.1. 그 다음에 B 회사의 결근자 수가 2명 이상일 때 주어졌을 때 A 회사의 결근자 수가 1명일 확률. 이거죠. 그렇죠? 1명일 확률. 그래서 0.25 더하기 0.1을 뭘로? 0.6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.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안에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0.6으로 나눠준다. 왜 이 두 개는 추가로 구해봤느냐면 요 세 개 0일 때, 1일 때, 2일 때의 확률 합이 1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요 두 가지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이거는 뭐 분자의 합이 0.6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확률의 합은 1.0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무슨 예라든지 조건 확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.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확률 중에 조건 확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이 확률 이럴 때 그 확률은 의미상 조건 확률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조건 확률이 조금 복잡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확률을 다루는 시험에서 자주 출현하는 확률 계산이 조건 확률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하죠. 자, 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있어요. 그런데 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B 지역에 국한했을 때, B 지역으로 주어졌을 때 가 후보에 대한 지지율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조건 확률이야. 그렇죠? 흡연을 해. 흡연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여성의 흡연율. 조건을 여자로 두었을 때 흡연율은 얼마나 되나? 이거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.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? 한 7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7%. 남성 흡연율은 약 31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뭐 그냥 참고하실 정도고요.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. 고혈압일 확률, 고혈압 환자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당뇨 환자 중에 고혈압일 확률, 그런 거 전부 조건 확률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조건 확률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.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. 뭐 어려운 예는 아닙니다. 투자회사가 있는데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력과 수익률, 뭐 수익률이 중요하죠.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입니다. 그래서 수익률은 높다, 낮다 두 개로 나눴고요. 학력은 MBA 자격이 있다, MBA 졸업증이 있다. MBA는 경영학 석사입니다. MBA는 아무튼 아니다. 그러니까 MBA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
가정을 하고 결합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이 결합 확률은 오랜 경험하에서 이 회사에서, 이 투자 회사에서 얻어놓은 확률입니다. 자, 이럴 때 A1이 주어졌어. A1이 주어졌어. 경영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 경우 수익률이 높을 확률, 그건 뭐겠습니까? 0.12를 0.4로 나눈 거다. 수익률이 낮을 확률 0.29를 0.4로 나눈 값입니다. 그렇죠? A2가 주어졌어. MBA가 아닐 사람들은 60%예요. 0.6이야. MBA가 아닌 사람들이 주어졌을 때 B1 수익률이 높은 사람 0.06 높을 확률이요. MBA가 아닐 사람들 B2는 0.54 그렇죠? 그리고 마찬가지로 B1이 주어졌을 때 수익률이 높은데 그 MBA인 확률, MBA인 사람일 확률이죠. 0.17분의 0.11 이거는 0.17분의 0.06 이거는 뭡니까? B2 0.83분의 이것분의 0.29 MBA 0.83분의 0.54 이렇게 조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. 당연히 주어졌을 때 조건 확률은 다른 시행, 요 B는 지금 수익률입니다. 수익률이 높을 때 낮을 때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렇죠? 요 두 개의 합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을 조건 확률이라고 하고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특히 확률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